이것은 버즈 칼리파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163층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높으며 에펠탑보다 3배 더 높아요. 이 건물 기초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총 중량은 11만 톤이에요. 그건 보잉 737 2200대 또는 SUV 5만 대, 하마 6만 9천 마리와 맞먹어요. 이걸 만드는데 2200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 뜻은 여러분 혼자서 버즈 칼리파를 짓는다면 약 2500년이 걸릴 거란 걸 의미해요. 그럼 이제 그 거대한 물체의 첨탑이 지하에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 걸 상상해보세요. 보통 고층 빌딩은 단단한 땅 위에 지어져요.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 그 아래를 조금 더 깊게 파보죠. 항상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줄 어떤 종류의 암석 토대가 있어요. 하지만 두바이에 구멍을 파보면 모래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도시 전체가 모래 속으로 가라앉아야 하지만 그 자리를 아직 지키고 있죠. 버즈 칼리파가 굳건히 서 있는 이유는 건물의 기초를 위한 모래가 호주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하지만 두바이는 사막에 지어졌고 거기에 수십억 톤의 모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모래의 모양이에요. 그곳에는 모래 폭풍이 많이 일어나요. 바람이 모래 알갱이를 들어 올려요. 서로 문질러지고 다듬어져서 점차 미세한 공 모양으로 변해요. 이것은 모래를 거의 눈과 같은 반죽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면 이 공들 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것들이 서로 단단히 들러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통 모래 알갱이는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그런 모래를 손에서 쥐어보면 알갱이들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밀착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건물의 기초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톤의 모래를 두바이로 수입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모래에 대한 마찰이에요. 덜 매끄러울수록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건 더 어려워져요. 건물은 말 그대로 모래를 기초 삼아 달라붙을 거예요. 이제 버즈 칼리파 아래를 살짝 들여다볼게요. 우선 엔지니어들은 각각 약 50m 깊이의 구멍 190개를 뚫었어요. 이건 뉴욕 지하철 길이의 3배예요. 그런 다음 이 구멍들에 콘크리트와 약 3만 9천 톤의 강철 철근을 채워 그 구조물을 보강했죠. 이것들을 말뚝이라고 불러요. 콘크리트는 압축에 잘 견디지만 비틀거리거나 구부러지는 건 잘 견디지 못해요. 다행히도 강철 보강형 철근은 그런 힘을 약화시키는데 아주 뛰어나요. 말뚝 주위에 있는 모래는 콘크리트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모래와 말뚝 사이의 마찰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이건 마치 해변 모래 속에 손을 찔러 넣는 것과 같아요. 쉽게 몇 센티미터 아래로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마찰에 멈추게 되죠. 말뚝이 준비되었다면 콘크리트 베개와 같은 건물의 기초를 만들 때가 된 거예요. 이건 3개의 꽃잎을 가진 꽃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게 아니라 확실성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발로 반죽 같은 눈을 밟으면 더 단단한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하지만 스노우 슈즈를 신게 되면 눈 표면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죠. 이건 여러분의 몸무게가 스노우 슈즈에 고루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버즈 칼리파 바닥 모양도 같은 기능을 해요. 건축물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건물이 모래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죠. 기초가 마련되자 인부들은 건물 자체를 짓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좀 흔들리네요. 걱정 마세요. 마천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건축물을 너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면 어느 순간 강한 돌풍이 바로 건물의 기초 부분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모든 초고층 빌딩들은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람이 불면 고층 건물은 약간 기울어져요. 이건 건물 기초의 한쪽에 많은 힘을 주게 돼요. 하지만 콘크리트는 약간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힘을 약화시켜주죠. 그런 다음 콘크리트의 압축이 풀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바람이 특히 강할 때 버즈 칼리파 첨탑은 2m 정도 흔들릴 수 있어요. 건축가들은 두바이를 위한 훨씬 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바로 회전하는 건물이에요.
평범한 고층 건물이지만 각 층이 360도로 회전해요. 엔지니어들은 고층 빌딩 내부에 견고한 막대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이게 건축물 전체 무게를 지탱할 거예요. 그런 다음 건물의 각 층이 그 막대에 붙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 층의 거주자들은 회전 방향과 속도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건 사실 꽤 믿을만하고 간단해요. 맨하탄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거기엔 고층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바위가 있지만 그건 지하 10층 깊이에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이것들은 우물이에요. 우선 콘크리트 고리가 땅에 놓여져요. 일꾼들이 바로 그 아래에 구멍을 파기 시작해요. 부드러운 흙을 제거하면 콘크리트 고리가 자체 무게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그 위에 또 다른 고리를 얹어 땅 파기를 계속해요. 하나씩 고리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작은 크레인이 흙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걸 도와요. 이건 본질적으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수직 터널이에요. 우물이 흙 밑에 숨겨진 바위에 닿으면 건축업자들은 다시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우물은 콘크리트로 채워져요. 거대한 말뚝 같죠. 이런 강력한 말뚝 12개가 대형 고층 건물을 지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진 활동 지역의 건물 기반을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이곳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들이에요. 지진에 대한 보호 방법은 간단해요. 강풍처럼 건물을 유연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 공사 토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좋은 말뚝들이 고층 건물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요. 하지만 콘크리트판은 거대한 스프링 위에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땅은 흔들리고 좌우로 움직이죠. 하지만 스프링은 이 이동을 약화시키고 보완해줘요. 그래서 건물은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지진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지하의 콘크리트 원으로 둘러싸요. 자, 여기 그런 토대가 있는 고층 빌딩이 있어요. 여기 고리가 주위에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고리들이 지진의 힘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고리 주변에 있으면 강한 파도 느낌이 나요. 둘레 안에는 잔잔한 만과 같고요. 또 다른 옵션은 강철 빔으로 건물을 보강하는 겁니다. 교각에서 이런 걸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우엔 각각의 빔에 작은 실린더가 있어요. 각각의 실린더는 오일이 채워져 있으며 피스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피스톤은 실린더의 오일을 압축하기 시작해요. 오일은 흔들림에서 오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열로 바꿔요. 이게 지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가끔 엔지니어들은 흙 속에 물이 많이 있는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해요. 말뚝을 위한 구멍을 뚫어 콘크리트로 채우면 물이 시멘트를 씻어내거나 건조되는 걸 방해할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물을 얼려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은 건설 현장에 작은 드릴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 이 구멍에 파이프를 넣고 연결된 파이프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러분 냉장고에도 비슷한 파이프 시스템이 있어요. 내부 패널 아래에 숨겨져 있죠. 이제 그 안에 액체 질소를 주입해요. 물은 액체 질소의 열을 빼앗겨 얼기 시작해요. 그러는 동안 인부들에겐 말뚝 구멍을 콘크리트로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얼음 형태의 물은 액체 형태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땅이 약간 처져요. 그럼 베니스와 같은 물 위에 도시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긴 말뚝이 필요할 거예요. 베니스의 건축가들은 나무로 된 걸 썼어요. 석호의 바닥에 우선 도달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단단한 바위에 도달할 때까지 부드러운 흙을 몇십 미터 더 깊이 파야 했죠. 건축업자들은 미래의 건물 둘레에 그런 말뚝들을 박았어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는 그 무게의 대부분이 외벽에 실릴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만약 베니스의 물속을 잠수해보면 수십만 개의 그런 말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리를 지을 때 작업은 더 어려워져요. 단단한 기초뿐만 아니라 열 팽창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규칙은 간단해요. 뭔가가 뜨거워지면 팽창해요. 그리고 식으면 줄어들죠. 철도를 보세요. 각 레일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기차 안에서 들리는 바퀴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바로 이 틈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름에 태양이 레일을 데울 때 레일은 늘어나요. 이것은 금속 내부의 장력을 형성하죠. 그러면 레일은 벌레처럼 옆으로 또는 심지어 위로 구부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그런 틈새를 만들어 놓았다면 금속은 팽창해서 그 공간을 채우게 될 거예요. 다리는 거대한 레일과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날씨에 다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일부러 틈새를 남겨놓아요. 다리 표면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빛처럼 보이는 금속판으로 덮여 있어요. 다리가 뜨거워지면 이 빛들은 서로 붙게 돼요.